최근 카타르 총참모장이 한국을 찾아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청으로 카타르 총참모장 살렘 빈 하다르 알라빗이 4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알라빗 총참모장은 한국군의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훈련 체계와 무기 체계 우수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라빗 총참모장은 공군 중장으로 특히 KF-21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 KF-21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열심히 둘러보고 갔습니다. 또한 알라빗 총참모장은 한국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한국 무기 수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금 중동의 UAE와 사우디가 KF-21 6세대 개발을 함께한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카타르도 이 질세라 급히 한국을 찾아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타르는 2015년 F-15를 사려다가 이스라엘이 압력을 넣어 도입에 실패했고 결국 2015년 5월 프랑스 라팔 24기를 계약하고 2017년 단자형 12기를 추가 주문해 총 36기를 도입했습니다. 카타르는 F-15도 미국에게서 판매를 승인받지 못했기에 F-35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산 KF-21이 5세대 스텔스기,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져 카타르는 한국산을 사는 것이 최첨단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캐나다 매체 심플플라잉이 KF-21 보람에 한국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현대항공 전투기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수년간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KF-21이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5세대 전투기를 조달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제서야 오래된 F-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 매체는 시장이 왜 한국에게 유리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투기 수출 산업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트기는 한때 전투기 생산의 주류였으며 미국 제트기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찾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 수출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제트기는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듯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많은 국가가 F-16, 블록 70과 72 같은 미국산 제트기를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 제트기에 대한 기회가 생겼고 프랑스 라팔에 대한 주문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소는 라팔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수요를 충족하고 적시의 제트기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는 2023년에 라팔을 13대만 생산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KF-21 보람의 제트기를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거대한 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상당수의 제트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글로벌 전투기 수출, 특히 5세대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러시아의 붕괴는 시장에 4.5세대 제트기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오픈 시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KF-21의 개발 속도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KF-21 타임라인을 보여주면서 전체 개발 기간이 약 10.5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건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기술 유출까지 적발되면서 공동 개발은 물론 KF-21을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대신 프랑스 라팔을 사기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디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8일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라팔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2022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주문했는데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매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입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대출을 허용했고 기술 이전금까지 주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라팔 42대가 인도되고 3개 비행대대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총 100대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 소우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를 유혹하기 위한 제안일 뿐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 장비 부품 85%를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100대를 사야 가능한 것인데 그조차 엔진 라이센스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KF-22 기사를 내리고 한국산 잠수함이 쓰레기다라며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2 사업에서 도태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믿고 있는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는 KF-21에 대해 견제하면서도 자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프랑스 라팔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력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는 프랑스 다스항공은 2024년 말까지 월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제전력연구소는 라팔 연간 생산량을 20대 중반까지 늘릴 수 있을지 의심하며 2023년에도 15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 13대의 라팔이 생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소시오는 한 달에 3대에서 많게는 5대까지 생산량을 무려 3배나 늘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전문가들은 전투기 제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하청 체인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그동안 라팔이 안 팔리다가 최근 불티나게 팔리자 생산량을 늘리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막히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산 KF-22 전투기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아 4.5세대 수요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7월 4일 프랑스 국방 생태계가 2035년까지 군사 및 산업 해체를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날 프랑스 국방 생태계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악덕에 빠져 있다며 과도한 주권 부채와 공공 적자로 인해 이 분야에서 국가가 기동할 여지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감에는 유럽과 서구 전역에서 산업 및 군사 경쟁뿐만 아니라 유럽의 급속한 변화도 포함되는데 제레식 영역에서 독일과 함께 폴란드가 유럽 방어권에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해 현지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디펜스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산 전투기를 사지 않고 미국산 전투기를 사고 있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개발되는 한국산 KF-21에 대한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산 KF-21이 완성되면 유럽에서도 미국산보다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F-16 전투기를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대출을 제한했고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전투기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며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강요하듯이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면서 F-16을 살 수 없다고 거절했고 한국산 KF-21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매체 말대로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KF-21은 앞으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혁신은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001년에 설립되어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59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현금 사은품 983억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등 총 77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유심을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1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신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통신 3사의 서비스를 단 3초 만에 비교 견적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최저요금과 최대 혜택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원! 더불어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지인을 소개해주시면 그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의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혜택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65일 상담이 가능하며 별도의 통신사비 유지보수 대리점을 운영하여 빠른 설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서 3초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국의혁신은 항공우주 기술에서부터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과 발전이 계속되어 전세계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